이상한 알베르게 원 23페이지. 파리 샤를 드롤 공항에서 생장 피에드 포르까지.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이 카펫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이번 촬영 일정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이번 취재는 체험형 로드 다큐멘터리 콘셉트에 맞게 현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지 않고 순전히 기획부터 체험, 연출, 편집까지 전 과정을 PD인 내가 총괄해서 진행해야 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이 길의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표든 답답한 과거의 그림자든 답답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방법이든 이 길 끝에 섰을 때 각자의 답을 얻었다고. 이 길에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걷고 만나고 나누고 느끼고 사유하고 그 모든 과정을 쫓다 보면 순례 끝에 답을 선사하는 이 길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을까? 산티아고 순례길의 전 과정을 그들과 함께 걸으며 특별한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내가 정한 목표였다. 마침내 내가 출발하는 9월은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고 하니 취재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대감도 살짝 오르기 시작했다. 딩동,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샤를 드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6시 30분, 현재 온도는 15도입니다. 파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의 부드러운 안내 멘트와 함께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 준비를 시작했다. 켜켜이 쌓인 구름층을 뚫고 화강하며 파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 붙여놓은 카메라에 비행기의 착륙 장면이 담겼다. 창문 너머로 초록색의 경작지가 보였다. 풍요의 땅이라는 프랑스의 별칭이 생각났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서자 스피커를 통해 샹송이 흘러나왔다. 수화물 수치대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겨우 짐을 찾아 나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니 예약했던 한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수연 씨? 헉헉, 네, 제가 오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기사님이 웃으며 맞아주셨다. 그러더니 이내 놀랍다는 듯이 나의 짐을 쳐다보았다. 입을 떡 벌린 그를 향해 나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트렁크에 짐을 싣고 택시에 탑승했다. 몽파르나스 역으로 가신다고 했죠? 네. 공항을 나서자 창밖으로 파리 시내의 광경이 펼쳐졌다. 도로벽에는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40분 정도 달렸을까? 세느강 위를 달리며 멀지 않은 곳에 에펠탑이 보였다. 분위기에 취해 창문을 열어보는데 거센 바람이 몰아쳐 들어와 화들짝 놀랐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얼굴로 몰아치는 바람을 막으며 잠시 멀리 보이는 파리 시내의 풍경을 촬영했다. 해가 막 지고 난 뒤라 하늘은 점점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보랏빛 하늘 아래 오렌지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에펠탑은 파리를 더욱 로맨틱한 도시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촬영을 끝마치고 창문을 닫자 바람소리로 시끄러웠던 차 안이 다시 잠잠해졌다. 이내 기다렸다는 듯 기사님이 말을 건넸다. 어디 촬영이라도 가세요? 짐이 상당하던데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PD라서요.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 취재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많은 장비를 혼자서 다 들고요? 산티아고에 가면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네. 늘 하는 일이라 이 정도는 별 무리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산티아고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요즘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도 꽤 많은 분들을 몽파르나스역까지 모셔다 드렸죠. 특히 며칠 전에는 한 커플이 탔는데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더군요. 순례길에 오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사님이 순례길 취재에 관심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기사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여행을 오는 사람들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글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 걷는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평범한 직장인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휴직했거나 퇴사해서 다른 일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로 순례길을 많이 찾는 것 같더군요. 반면에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짧게 주요 장소만 훑고 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엔 공항 픽업에서 현지 명소 이동까지 제 수입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쉬러 왔다면서 쫓기듯이 여행하는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한인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와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를 충전시켰다. 오늘 밤 필요한 옷을 배낭에서 꺼내는데 페이스북 알림이 울렸다. 누구지? 김 부장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도착 보고를 하라고 난리였다. 갑자기 피로감이 2배로 느껴지네. 나는 간단하게 오늘 일정을 보고하고 채팅창을 닫았다. 급격히 몰려오는 피로감에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야 하는데 충전도 해야 하고 일어나야겠다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눈꺼풀은 점점 내려왔다. 한 손에는 미처 스마트폰에 꽂지 못한 충전기 잭을 쥔 채 결국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때마침 스마트폰에서 요란하게 알람이 울렸다. 나는 얼른 씻고 간단하게 조식을 먹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풀어둔 짐들을 다시 챙겼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비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그때 액정 위로 알림이 떴다. 배터리 15% 미만 남음. 이게 뭐야?
오늘부터는 정말 긴 여정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허술하다니. 보조 배터리가 어디 있더라? 나는 가방 속을 뒤져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어 얼른 스마트폰 충전을 시작했다. 호텔을 나서니 밖에는 비가 내렸다.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손에 쥔 스마트폰도 보조 배터리에 꽂은 채 다니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다시 가방에서 우비를 꺼낼 여유도 없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몽파르나스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크고 작은 배낭을 맨 사람들이 보였다. 저 사람들의 목적지도 나와 같을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프랑스 길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바욘까지 기차로 4시간, 바욘에서 다시 기차로 1시간 반을 더 가면 프랑스 길의 시작점인 생장피에드 포르에 도착할 수 있다. 바이온에 도착하면 점심때가 훌쩍 넘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후기가 생각나서 나는 근처 까르푸 매장에 들러 베드버그 약과 간식거리를 샀다. 역에서 기다리자 잠시 후 바이온행 기차가 도착했다. 등산화를 신고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큰 배낭을 맨 사람들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배낭에는 각각 다양한 국기가 꽂혀 있었다. 이 사람들도 함께 바이온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왠지 모를 설렘, 긴장감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다. 기차 안을 둘러보던 중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남성이 누군가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에는 노르웨이 깃발이 꽂힌 배낭이 보였다. 노르웨이 사람인가? 내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흔쾌히 응해줄 것 같은데.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 봉주르, 봉주르. 저는 한국에서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배낭이 인상적이네요. 잠시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는 흔쾌히 내 인터뷰 요청을 승낙해 주었다. 그럼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하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나는 노르웨이에서 온 에드가예요. 산 타는 걸 좋아하죠. 순례길은 이번이 3번째예요. 네, 그러시군요. 에드가는 순례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례길은 별의 길이라고도 하죠. 나도 그 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랍니다. 아직 그 별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길을 찾은 거고요. 별이요? 무슨 별을? 인생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가 내가 찾는 별이에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거든요. 수연 씨, 수연, 당신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가슴을 뜨겁게요?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가슴을 뜨겁게 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당신도 이번에 순례길을 간다고 하니까 걸으면서 당신의 별을 찾아봐요. 나만의 별이라고? 나는 갑자기 별을 찾아보라는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 저는 취재차 가는 거라. 그러면 걷지 않을 건가요?
똑같이 걷는 건데 그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일만 하면서 걷기에는 정말 긴 여정이 될 테니까요. 벌써 세 번째 순례길이라는 숙련된 경험자의 말을 들으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는 에드가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옆에 있던 두 사람도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에드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일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도 바이온행 기차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행처럼 보이다니 이들의 친화력이 좀 신기하기도 했다. 좌석으로 돌아와 잠시 쉬기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는 습관이 있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에드워드가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라. 옛날에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잊고 산지 오래돼서 그런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영화에 대해 열띠게 토론했던 순간들이 잠깐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유리창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사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다니.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정말 번아웃 직전이었다.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회가 온 것이었다. 물론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체험형 로드 다큐멘터리다 보니 내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기차는 바이온에 도착했다. 승장까지는 기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했다. 대합실 창문 밖을 보니 그 사이 비는 그치고 구름 낀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내일 출발할 땐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벤치에 앉아 생장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여자 2명이 촬영 장비를 든 내가 신기했는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배낭에는 캐나다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학생들인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들도 수줍은 듯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곧 생장행 기차가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리자 나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서 환승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곧이어 생장행 기차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바이온에서 생장으로 향하는 기차는 조금 작았지만 최신형이었다. 한국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도 여럿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말없이 혼자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순례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을 잠시 둘러본 후 자리에 앉았다. 나도 잠시 쉬어갈 겸 창문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김 부장이 나한테 너무 기대를 거는 건 아니겠지? 나도 처음 가는 길인데. 취재차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차 밖 풍경을 보니 잠시라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온 걸까? 생장이 가까워져서인지 순례길에 가려는 듯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다. 생장역에 내리니 파란 하늘 아래 멀리 초록빛 구름을 배경으로 붉은색 지붕이 가득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 앞에 순례자 사무소를 찾아가는 길을 표시해 놓은 포스터가 보였다. 그때 거대한 배낭을 메고 등산 스틱을 들고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리가 보였다. 나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 보이는 갈색 머리 남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년은 어색한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저는 한국에서 PD를 하고 있는데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요. 괜찮으시면 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잠시 인터뷰 괜찮을까요? 네, 나는 청년과 함께 걸으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카메라를 마주한 청년은 약간 긴장한 듯 했다. 나는 웃으며 청년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내가 찍는 거랑 남이 찍어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그냥 사무소까지 가는 길에 동행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 거예요. 눈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하하, 동행이요? 재미있네요. 그럼 인터뷰 시작할게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생장역에서 순례자 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나와 청년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청년은 캐나다에서 온 21살의 에런이었다. 그는 10대 시절 마약에 빠졌는데 어머니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없었고 무엇을 해도 무기력하던 중 어머니의 제안으로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심상치 않은 이력의 순례자를 만나보니 이 길이 이전에 가본 올레길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양쪽으로 하얀 벽에 붉은색 지붕이 덮인 3층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아래로는 반듯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담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직 초록이 남아있는 계절, 흰 벽과 붉은 지붕으로 이루어진 생장의 건물들과 붉은 갈색 머리의 에런의 모습이 그림처럼 스며들었다. 도로 양쪽으로 노랗게 그어진 주차 라인에는 작고 아담한 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중대형 이상의 세단이나 SUV가 많은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렇게 에런과 인터뷰를 하는 사이 어느새 마을 중심부에 다다랐다. 건물 외벽에서 세월의 흐름이 묻어났다. 마을 전체가 중세 영화의 세트장 같았다. 마치 중갑을 입은 기사가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나타날 것만 같은 오래된 벽체를 지나자 아스팔트 길이 어느새 벽돌길로 바뀌고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수연, 배낭에 뭐가 들었어요? 옆에도 가방들을 또 메고 있고. 인터뷰를 끝낸 후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하며 나와 조금은 편해진 에런이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에런의 질문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답했다. 옆에 맨 이건 카메라 가방이에요. 조금 전에 에런을 인터뷰했던 이 카메라와 부대 장비들이 들어가죠. 지금 이 안에는 조그마한 액션 캠도 2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배낭에는 약간의 생필품과 옷까지, 노트북, 드론 등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요. 여기 배낭 아래쪽에 꽂혀 있는 이건 보다시피 삼각대예요. 우와, 이렇게 다 들고 산티아고까지 걸어갈 거예요? 뭐 그렇죠. 촬영 다니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꽤 많이 줄여서 온 거예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 한 몸도 힘든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번 순례길을 통해 그동안 마약에 찌들었던 몸과 마음을 정화해 보고 싶어요. 저도 응원해요, 에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각자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에런과 남은 거리를 같이 걸어갔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무거운 배낭과 걷기 불편한 바닥으로 인해 고개가 저절로 아래로 떨어졌다. 오래전 동유럽 여행 때에도 이런 바닥을 걸은 적이 있었다. 그땐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라 걷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걸을 만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머리 위로 올라가는 높은 배낭을 맨 일렬의 사람들이 낮은 오르막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의 배낭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순례길에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나의 물음에 에론도 생각이 많아지는 듯 앞의 무리에 시선을 두었다. 나는 카메라를 계속 작동시킨 채로 그들 뒤에서 오르막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순례자 사무실이 나타났다. 에런, 드디어 도착했네요. 저는 여기서 순례자 여권인 크레덴시아를 발급받고 내일부터 순례길에 오르려고 해요. 오는 동안 동행해 주어 고마워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PD님을 만난 것도 흥미로웠고요. 저는 크레덴시아를 발급받고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해요. 조금만 가면 알베르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부엔 까미노? 순례길 인사를 하고는 에런이 사무소로 먼저 들어갔다. 나는 아직 부엔 까미노라는 인사말이 입에 붙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아 에런처럼 순례길에 오르려면 오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기로 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새벽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무소에 들어가니 사무소 안이 북적였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간이 좁아서였다. 줄을 선 사람들 뒤에서 순서를 기다려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고 내일 걸을 오리송 루트에 대한 설명과 알베르게 리스트를 덤으로 얻었다. 사무실의 한쪽에서는 여러 봉사자들이 순례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순례자 여권이 있어야 순례자 전용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봉사자도 보였다. 나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한국인 봉사자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JBS 방송국에서 온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촬영차 왔어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한국에서요? 네, 그럼요. 나는 어떻게 이곳 순례자 사무실에서 봉사하게 되었는지, 요즘 오는 분들은 어떤지 등을 물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당부할 말을 부탁했더니 그가 말했다. 이곳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러 루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프랑스 길의 시작 지점이에요.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산티아고를 향해 출발하는 날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피레네 산맥이에요. PD님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오리송을 지나 피레네를 넘는 오리송 루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길이지요. 하지만 1430m라는 높은 고지와 험준한 산세로 인해 기후에 따라 폐쇄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런 위험함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악천후로 인해 폐쇄가 되었다고 우회로를 안내해 드려도 이곳에서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산에서의 날씨는 이곳과는 매우 다른데 말이에요. 그러다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구도와 성찰의 길을 가는데 안전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멋진 경치를 보려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남은 길도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순례길에 오르신 여러분, 오시거든 제발 안내해드리는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세요. 부엔 까미노. 표정과 말투에서 절절함이 묻어나는 인터뷰였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오리송 루트를 오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순례자 사무실 내부의 풍경을 둘러보는데 사무실 한쪽에는 순례길의 상징인 가리비 껍데기가 쌓여 있었다. 내 앞에서 금발의 여인이 예쁜 무늬의 가리비 껍데기를 찾으려고 뒤적이고 있었다. 나도 주머니에 있던 2유로를 꺼내어 기부함에 넣고 하얀색의 가리비 껍데기를 하나 집어들어 배낭에 달았다. 나도 이제 좀 순례자 같을까? 나는 사무실을 나와 지도 속의 길을 짚어가며 예약한 알베르게를 찾아 나섰다. 알베르게로 가는 동안 배낭을 맨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다들 배낭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례자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가리비를 줄줄이 달기도 하고 노란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배지로 가방에 커다란 화살표를 만들기도 하고 가리비와 화살표가 그려진 다양한 크기의 배지들을 붙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무거운 배낭만 보였는데 내 가방에도 가리비를 달고 나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순례자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알베르게가 있었다. 알베르게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건물 벽에는 가리비 모양의 간판이 달려 있었다. 예약할 때 보았던 사진과 동일한 건물이었다. 어디든 가리비나 화살표가 없는 곳이 없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리비와 화살표를 보게 될까? 알베르게의 아치형 입구로 들어서자 먼저 온 사람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데스크로 가니 연세가 지긋하고
풍채가 좋은 남성이 미소를 띠며 나를 반겼다. 그는 프랑스어 악센트가 짙은 영어로 알베르게 시설과 조식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세요가 찍힌 순례자 여권을 받아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반질반질 윤이 나는 원목 테이블이 보였고 그 위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담은 액자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층 방으로 들어서자 4인 1실 2층 침대가 보였다. 마치 기숙사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엔 까미노 올라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나를 향해 짐을 정리하고 있던 붉은 곱슬머리의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럴 때는 부엔 까미노라고 안 하고 올라라고 인사하는 건가? 나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눈 웃음으로 화답했다. 제가 이 침대를 써도 되죠? 나는 비어있는 침대로 가서 배낭을 내려놓고 물었다. 물론이죠. 아직 우리 둘밖에 없는걸요. 그런데 짐이 엄청나네요. 엄청 많네요. 붉은 머리 여자는 묵직한 배낭과 카메라 가방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나를 보며 물어왔다. 촬영해야 해서 이것저것 챙길 것이 참 많네요. 저는 수연, 한국에서 왔어요. 그쪽은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모니카라고 해요. 촬영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그때 간편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이. 모니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는 모니카, 캐나다에서 왔어요. 여기는 한국에서 온 수연이에요. 모니카는 나를 보며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구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여자는 나와 모니카에게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전 수지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통 성명을 하며 짐 정리를 마친 수지와 모니카는 샤워실로 향했고 나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순례길 첫 알베르게의 모습을 구석구석 담기 시작했다. 이곳은 한국에서 알베르게를 알아보던 중 다녀온 사람들의 평이 좋아 예약한 사립 알베르게였는데 침구며 화장실이 일단 깨끗해서 악명 높은 베드버그로부터는 안심이 되었다. 로비로 내려가 공동 거실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앤티크 벽난로를 중심으로 빛바랜 브라운색 가죽 소파가 들어서 있었고 턱선이 날렵한 청년이 소파 가장자리에 몸을 묻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 흰 벽에는 은은한 노란빛 조명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장식장 가운데 아기 천사 조각상이 눈에 띄었고 가구와 장식품들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거실 맞은편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는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고 중앙에 있는 사각 원목 테이블에 10여 개의 기본 플레이트가 초록색 테이블 매트 위에 세팅되어 있었다. 입구를 중심으로 정면에 난 격자무늬 창가에는 이름 모를 꽃 화분이 놓여 있었다.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오르는데 계단 저 위로 석양빛이 먼지를 타고 아른거렸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노을을 쫓아 테라스로 향했다. 넓은 초록색 풍경 가운데로 붉은 지붕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댕, 댕, 댕. 노을을 감상하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싱잉볼이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싱잉볼 소리를 쫓아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정원으로 향하는 뒷문으로 나가보니 잔디밭에서 몇몇 사람들이 타월이나 허름한 요가 매트 같은 것을 깔아놓고 가부좌로 앉아 있었다. 둥글게 둘러앉은 그들은 눈을 감은 채 나의 발자국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눈동자의 움직임이 보이는 눈꺼풀, 가볍게 떨리는 손, 흔들리는 상체, 깊은 고요함에 취한 듯한 얼굴. 다들 무릎에 가볍게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조금씩 어둠이 밀려와 하늘에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사람들 뒤로는 매트를 깔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능숙한 자세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명상 중인 건가? 하긴 이 순례길에서 명상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긴 하지. 정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뒤 나도 조용히 그들 옆으로 가서 가부좌를 들었다. 명상이라면 나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만큼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어두워져가는 하늘 아래 시간이 흘렀다. 땡. 천천히 눈을 뜨니 금발의 남자가 옅은 미소를 띠며 은은한 종소리가 나오는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 옆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초 몇 개가 밀려드는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초가 있었구나. 눈을 뜨자 그제야 명상하는 내내 우리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던 초가 보였다. 명상이 끝난 사람들은 하나 둘 엉덩이에 깔았던 것들을 집어들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이 명상 모임의 진행자로 보이는 금발의 남자는 꺼진 초를 정리하며 온화한 얼굴로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대로 끝내긴 무언가 아쉬워 마당 한쪽에 비치된 벤치에 앉았다. 하이, 조금 전 명상을 진행했던 금발의 남자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난 미국에서 온 에드리안이라고 해. 하이, 난 한국에서 온 수연. 수연은 명상이 처음은 아닌 것 같네.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 보였어. 나는 에드리안의 말에 살짝 당황했다. 뭐지? 날 보고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태연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뭐 명상을 접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이 알베르게에서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나 봐. 에드리안이 웃었다. 아니, 나도 순례자야. 요가 명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연히 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리드해서 클래스가 있는 줄 알았어. 덕분에 첫날부터 색다른 경험이었어. 순례길은 이제 시작이니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질 거야. 에드리안이 들어가고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감사합니다.